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11월 15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중요 이야기거리는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 월요일에 뉴욕에서 이란의 유엔 대표단을 만났다. 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인선이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맞물린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당연히 한반도에도 상관이 있죠. 또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며칠 전에 또 미확인 이제 확인해주지 않은 정보죠. 어쩌면 여러 군데서 보도가 났고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랑 대화를 했다. 근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끼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 자, 그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를 하지 마. 너는 이때가 희생양으로 활용됐고, 이제 효용 가치가 다 소모됐기 때문에 넌 버려지는 거야. 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젤렌스키가 악착같이 하려고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핵 개발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갔다는 것은 머스크의 비즈니스와 맞물려서 또 미국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의 희망이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걸려 있는 거거든요. 대중국 전선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기댈 게 없어요. 반도체 포함해서. 자, 뭐 그것은 뭐 지금 한참 되는 뭐 AI나 이런 것도 조만간 따라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기대는 바가 커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일론 머스크한테 맡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먹거리도 줄 테니까 협상하자 이런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고, 자, 러시아도 지금 손을 뻗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려있다 미국과 협상. 우크라이나전을 마치는데 미국과 협상.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협상. 왜? 미국과의 전쟁이니까. 자, 그렇게 되자면 이런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북한과의 정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극도로 비밀 내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트럼프 작전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 볼수록.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비즈니스를 위해 하는 것이고, 향후 진행될 새로운 방향의 어떤 기술적 진보, 기술적 표준의 채용에 있어가지고 북한을 어떤 그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네. 자, 그런 것까지도 감안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관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장관이 됐죠.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릴 비백 라마스와미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 정부 효율성 뭐라고 할까? 촉진부 우리말로 그런 거에 공동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일론 머스크에게 기대는 바가 크다. 즉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때 텔사 전기차 시동을 걸어줬죠.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이란과의 협상,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구원, 북한과의 협상, 또 북한과 협상을 통한 러시아와의 협상, 그 뒤에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예, 아직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새로운 방향으로의 기술적 진보, 이런 것들이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수소 에너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자, 볼게요. 오늘 뭐 트럼프가 어디선가 연설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따왔는데 핵심 내용이 중동 문제 관여 시작할 거다. 이미 한 것 같다. 예, 이건 오늘 연설이고, 일론 머스크는 며칠 전 월요일 날 이란 대표단을 만났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우 집중할 것이다. 수천 명씩 희생이 나고 있다 하루에. 이거는 우크라이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전혀 다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상식인 이야기잖아요. 예.
자, 이거는 일부 강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트럼프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를 언급한 것은 상당히 호소를 하는 입장이에요. 표현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이든 행정부 때 딥스테이트 주도하는 분위기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의 희생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또 바이든과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가자 전쟁에서 4만 명 이상의 민간인, 그중에 70% 이상이 여자와 아이들인데 거기에 대한 희생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감 표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사실 적시하지 않죠. 유감 표명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군인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든 이 목숨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에 따라와 나와요. 예, 이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정치는 공감의 기반을 두고 있고 그것이 없어진 정치가 미국 정치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세계 패권에서 세계가 위기로 몰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예.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 군데서 보도가 나온 건데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란 주 유엔 대사 이라바니와 머스크가 만났다. 11월 4일 날 뉴욕의 모처에서 이런 보도가 났죠. 예. 자, 이거 하나가 이거부터 무슨 말씀을 드릴게요. 이란 관계자의 말을 뉴욕타임즈가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긍정적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다른 보도를 보면은 이란 대통령도 미국에서 테헤란에서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 핵시설은 건전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도 이란도 확인해 주지를 않았다. 자, 이것은 탄력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에요. 트럼프는 탄력이 힘이 실려 있을 때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그것은 사실인 것이고. 예. 자, 여기서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를 해왔던 유태인 자본가 그룹하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뭉개지는 순간이죠. 이 한순간에. 자, 이것은 재빨리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강력하게 넣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트럼프 이스라엘 반대해? 그러면 나 유태계 자본을 떠날 거야. 했는데 그들이 갈 수 있는 예정지는 중국인데 거기를 틀을 막아버릴 거예요. 아마. 그게 수순이에요. 제가 지금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미국이라는 틀 속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즉 진도를 계속 빼야 돼요. 빨리 트럼프는. 네, 그것은 유태인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거. 그들이 유럽에서 자본을 축적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오고 그들 자본 입장에서는 미국을 선택한 거예요. 유럽을 버리고 또 미국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선택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때 최순실이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은 끝났다. 중국이다. 그리고 지금 천공이 계속 윤석열한테 주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요. 트럼프가 딴지를 딱 걸고 있는 거예요. 즉 진행이 상당히 빨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북한 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아마 취임되기 전에 큰 그림은 다 잡힐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지만 미국에서 내년에 250주년 내후년이 250주년입니다. 미국 독립기념. 그래서 내년 5월 달부터 미모리얼 데이 미국 현충일 때부터 1년 동안 행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즉 이것은 미국이 처져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거기다가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자, 내부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을 다시 활기차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패권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인 존재감이 다른 방식이지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우리가 패턴을 바꿨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밀려서 찌그러졌다가 아니라 그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북미 종전선언이라고 봅니다. 자, 그걸 계기로 많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계기로. 예, 그런 생각이 자꾸 짙어집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네.
자, 그 역시 북한 문제 역시 내년 취임 전이나 내년 초까지 결판을 내야 된다. 지금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 현재 조용한 것은 북한과의 이야기다.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이게 압박을 넣는 그룹이 있죠.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해서 끝내게 되면은,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살아가 나갈 방안을 주고 또 젤렌스키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면 금방 끝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러시아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하겠다가 아니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에서 뭐 북한군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니 이 괴리감은 도대체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큰 사단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나토는 붕괴될 거예요. 이제 뭐 붕괴된다기보다는 이제 각자 도생이죠. 예, 그걸 환영하는 나라도 많을 거예요. 예, 단지 영국은 힘들겠죠. 예. 자, 독일 같은 나라도 환영입니다. 마침내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틈을 놓치지 않고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앞으로도 외교 관계 맺을 일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트럼프한테 압박을 계속 넣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넣는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입장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다면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며칠 전에 사우디에서 가자 지금 사태에 대한 중동 이슬람 회합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우디는 빠이빠이 한 적으로 됐어요. 거기에 말레이시아 그 이슬람이니까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아랍하고 다 목소리는 하나예요. 거기 튀르키예 터키도 갔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친구가 없어요. 주위에. 예. 자, 트럼프의 미국 대선에 앞서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거라고 얼마나 설레발을 쳤습니까? 사과하지 않죠. 거짓 보도해놓고. 그때 사실 가능성을 따져보자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실은. 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니까. 네, 그것을 이란은 직접 보복하지 않았지만은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가 대신 보복을 해주면서 이스라엘을 정신없게 만들었죠. 예. 자, 이런 흐름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비벡 라마스와미하고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게 되면 새로운 정부 부처를 만들게 됩니다. 영어로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입니다. 정부 효율화. 이것은 뭐냐, 이때까지 누적되어 왔던 미국의 패권에 기대어 와서 계속 누적되어 왔고, 우리말로 하면 부패해 왔던 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때 코로나를 맞았고, 그다음 미국이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또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틀을 막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빚을 내서 다 정부 지출로 넣은 거예요. 민간은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부에 되게 뭐랄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양산됐죠. 거기다가 패권 시대에 이때까지 해왔던 그 행태하고 더해져서, 자, 그 부분을 잘라내겠다는 것이 목적인 부처입니다. 거기에 비벡 라마스와미 인도계죠.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공동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30대예요. 여기는 차후 대통령감이에요.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이번 4년이 마지막이에요.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자, 거기서 부통령이 지금 벤스가 30대예요. 비벡 라마스와미도 30대예요. 일론 머스크는 태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 될 수 없어요. 그건 어차피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그의 비즈니스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란을 만나거나 젤렌스키의 대화에 관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내부를 주로 챙기는 것은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봅니다. 이게는 성공한 벤처 기업가 출신이에요. 바이오 분야에.
자, 여기가 핵심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새로운 인선을 많이 했는데 그 인선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 살펴봐야 되거든요. 어제도 그런 말씀 조금 드렸어요. 예.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DNI라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이거 우리한테 낯설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DNI 이게 장관급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우리 국정원 위에 있는 조직이에요. 국정원의 보고를 받는 조직이에요. 자, 지난번에 이제 9.11 사태 나고 나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통합해서 정보를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기능이 부족했다. 라는 반성 이후에 출범한 것이 이것이고 계속 강화되어 오다가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이것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내각 회의할 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휘하 최소한 18개 정보부처의 CIA 포함이에요. 그게 모든 보고를 다 모아서 핵심을 대통령한테 매일 직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텔시 가바드를 임명했습니다. 그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오히려 현재 이제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보다 지금 텔시 가바드, 일론 머스크 또는 라마스와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세로서 전체를 조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자, 털시 가바드도 인도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계가 2명이 장관이 됐어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의미해요. 예. 즉, 지금은 인도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중국을 약간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브릭스 내부에서. 미국은 도외시 됐었죠. 인도와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모디를 계속 갈궈가지고.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인도랑 관계 개선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화해를 하게 되면은 이 셋이 한꺼번에 손을 잡게 돼요. 중국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북한 문제까지 활용 점정으로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역적으로도 포위가 돼야 돼요. 포위가 되게 돼요. 북한하고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은 몽골은 당연히 이쪽으로 붙을 거예요. 왜? 몽골은 기본적으로 유감이 많아요. 중국한테 힘에 눌려있을 따름이에요. 그럼 내몽골이 꿈틀거리겠죠. 자, 죄송합니다. 중국은 브릭스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쪽을 돌파구를 열어서 유럽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출구를 마련하고 싶어 해요. 근데 커진 덩치, 경제적 덩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연적이죠. 예. 근데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몽골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몽골과 연계돼서 당연히 옆에 되면은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브릭스라는 틀을 하나도 깨지 않고 또 트럼프의 역할에 기인을 해서 촉발이 돼서 푸틴은 전혀 명분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이 반고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양 쪽은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완전 문재인이 했던 큰 딜이죠.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항공모함 포함해서 군사력 정진이 거의 다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해안선이 불안하게 돼요. 명분에서 밀리게 돼요. 한반도에. 육지로 차단당하고 해양으로 차단당해요. 그들이 차단당한 그 테두리를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 유라시아가 협력하게 돼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자, 내몽골은 내몽골대로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신장 위구르는 또 그런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건 세계적으로 지시를 받을 거예요. 이번 팔레스타인 가자 문제 해결이 연결되겠죠. 이번에 그들의 목적을 성취해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나라 국가, 즉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능성이 높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면은. 자, 그러면 그 여파가 어디로 튈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내몽골에 대해서는 큰 희망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당연히 신장 위구르 티벳에도 큰 희망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거 다 그리고 한반도 남북 소통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한민족이 같이 살겠다는데. 그리고 주위에서 다 박수 주겠다는데. 자, 이것은 중국의 고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순리에 맞아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덩치에 걸맞는 지적 수준, 인격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전 세계의 시험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큰 흐름을 한반도 남쪽에 있는 괴짜 대통령이 막아서겠다? 이 큰 흐름을, 그 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 한반도에 그가 막아서겠다? 예,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미국 정부 내에서 신정부 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RFK 주니어. 이거는 제가 쭉 느낌을 볼 때 트럼프가 만약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 이번이 초선이다. 그러면 RFK 주니어를 뽑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사람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이상가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자, 이 사람도 큰 힘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 제가 뭐 소개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소개드린 툴시 가바드, 그 다음 비벡 라마스와니, 일론 머스크 전부 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네,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상에 대해서 전부 다 미국의 많은 문제들이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아줘 어젠가 발표가 났죠. 그래서 미국 제약업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죠. 거기를 뜯어 고치겠다라고 지금 발벗고 나섰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보면 회전문을 더 이상 회전문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제약사 이사로 간다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경부에 있다가 뭐 전부 다 국책은행 이사로 간다든지, 또 뭐 관련 협회에 임원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먹이 사실 우리도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이 미국은 심각하다. 특히 제약업계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미국이라는 체계가, 지배 체계가 많이 썩었다. 예, 많이 이제 농했다. 자, 그걸 걷어내겠다. 그래서 미국의 수명을 늘리겠다. 미국을 예전의 영광으로 돌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순간에 폭삭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그림을 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그러면 국방장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피터 헥세그 국방장관 후보인데 왜 이 사람이 됐을까? 제가 이제 돈키호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돈키호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추가로 쭉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때 법무부 장관 강금실을 여자 법무부 장관을 이제 뽑았어요. 뭐 춤추러 다니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런 거랑 비슷한 분위기예요. 자, 그때도 컨트롤이 안 됐죠. 그러다가 그다음 국민의힘 계열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항상 정권의 등에 탁 붙었고 정권의 칼로스 활용이 됐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등장을 했는데 그를 대통령의 길로 이끌었던 노무현이 검찰의 힘에 의해서 죽었지만 검찰은 쉽지 않은 조직이었잖아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까지 탄생을 시키고 그들이 그가 붕괴되는 모습을 본 후에야 아마 검찰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시거든요. 자, 트럼프한테는 미국 국방부가 그런 조직이에요. 국방부가 뭐냐면은 군산 복합체의 한 축이잖아요. 군이 국방부잖아요. 트럼프가 이게 다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에 밀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가 봐서는 국방부를 때려잡는 거, 국방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지금 이미 이제 역량 없는 장군들을 지금 뽑아낸다. 우리는 하나에 뭐 틀어낸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중국에 대해서 어쩌다 이런 거 지금 필요 없어요. 제가 봐서는. 네. 국무장관의 역할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중국이고 아랍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는 국경 문제 젊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찰스 프리만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의 라프로프급에 준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아직. 마르코 루비오는. 그래서 그는 국경 문제와 상관해서 중남미에 특화된 역할을 맡을 수가 있고, 지금 이미 중동 특사도 나왔고 이스라엘 대사도 임명을 했지만 실제 이란과 대화를 한 건 일론 머스크잖아요. 자, 이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제가 봤어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지금 로이드 오스틴 4년째 하고 있죠.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안에 애가 트럼프 1기 때 두 명의 국방장관이 있었어요. 매티스하고 에스퍼가. 그래서 크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도 지난 문재인 때 기억으로는 3명의 국방장관이 있었죠. 5년에. 이거 이상하진 않아 보이는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매티스가 있고 에스퍼가 있죠. 그런데 재임 기간이 1년 정도, 1년하고 매티스는 2년, 그리고 에스퍼는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사람들이 넷이나 있죠. 예, 이것은 대리입니다. 대리. 예, 즉 대리도 지금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국방부가 계속 트럼프한테 맞섰다는 겁니다. 저놈으로 이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면 저놈이 올라왔는데 그놈도 또 개기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때려잡아야 되겠다라고 트럼프가 확실히 생각을 했고 거기에 돈키호테를 넣은 거예요. 44살에. 그것도 영관급도 아니고 위관급의 소대장이 마지막 경력이었던 사람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이거는 저는 미국 국방부는 경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 군부는. 예. 지금 보니까 RFK 주니어가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파이저나 메도나 여러분 마더나인가요? 그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 있죠. 이번에 코비드 주가가 폭락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걸 교통정리하러 온 목적이에요. 피터 헤그세스는 다른 거에 기댈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예, 국무장관도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전에. 자, 존 맥케인이 2016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F-35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빨간 글자만 읽어볼게요. 스캔들이 및 비극이다. F-35 프로그램은 비용, 생산계획, 성능면에서 그렇다. 이게 개선됐느냐? 아니죠. 포기했죠. 완벽한 개발을. 그렇지만은 회사가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고 있는 거죠. 그 미국 내에서는 계속 구입을 줄이면서 해외에 구입을 구매를 확대하고 판매를 확대하고 있죠. 그게 우리나라가 엮인 거죠. 문재인 때 40대 사보고 그전 박근혜 때부터 샀던 40대 완성하고 나서 사보니까 이미 판가름 났단 말이에요. 이 기체는 후지다. 예. 미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기체잖아요. 개발 완료가 못 됐어요. 예? 우리 KF-21은 개발하고 시험 비행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전투적합 판정 받았잖아요. 아무 무리 없이, 아무 사고 없이. 그걸 아직 지금 십몇 년째, 한 20년 다 돼가나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전투적합 판정을 못 받은 거예요. 개발 중인 기체예요. 미국 공군에 제공됐던 초기분 200대는 전투 불가능이에요.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개선할 염두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 훈련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F-30으로 기종을 전환하는 그 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돈 먹는 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해서 존 맥케인이 한 이야기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100%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트위터에 이런 걸 남긴 거예요.
이제 트위터에 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지 이해가 돼요. 이거를 국방부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이 말이, 대통령의 말이. 그래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 정치를 한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짤막하게 제가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엄청난 고비용과 비용 초과 F-35 프로그램, 보잉에다가 F-18 견적을 요청했다. 이걸로 교체하겠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국 못 끊었잖아요. 그런데. 예. 보잉도 망가졌죠, 이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로키드 마틴은 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 5월 30일 날 올린 영상입니다. 그때, 윤석열이 당신이 되니까 국내에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끈아풀들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 F-35 추가 사주는 것을. 자, 여러분 이제 요즘 정치 논평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군산 복합체에 또는 전 세계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유택의 자본의 영향이 우리 언론에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군산 복합체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 F-35 급하게 20대도 사기로 했잖아요. 4조 원 들여서. 자, 이거 이번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 손을 댈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예. 자, 바이든 정부 들었어도 F-35 도입을 줄이면서 어떻게든 버텨나가려고 해봤어요. 왜 예산을 갑자기 못 늘리고 이걸로는 중국을 상대할 수가 없다. 왜 엔진 자체가 최고 출력을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전투 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는 기본이에요.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F-35 서서히 줄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과감하게 지금 돈키호테를 들이댔기 때문에 이거 바로 날릴 수 있어요. 네. 누군가, 만약 여러분이 로키드 마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거 전망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를 반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야 돼요. 이것을 20대를 추가로 사자고 작업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도 군에 있어요. 누군가가. 업체에도 누군가가 있죠. 반드시 집어내야 돼요. 예. 기생충 같은 자들이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 러시아가 이런 말 했다고 이야기 드렸죠. 미와 협상이 열려있다.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야기 안 해요. 미국과 협상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젤렌스키는 이 대화 이후에 핵 개발 안 한다고 껐어요. 예. 자, 이것은 푸틴이 강력한 압박을 가했을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이 너는 안 죽어도 된다. 전쟁 졌다고 해서. 사실 네가 시작한 전쟁 아니잖아. 넌 전쟁 안 하려고 했잖아. 살 길을 줄게. 미국도 도움이 되고 너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러시아도 오케이 할 거야. 요런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난다? 예, 그러면 북미 정전 협상에도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온다. 자, 북한을 개방시키면서 북한을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조만간 우리한테는 담대한 구상 실행하는 요구를 할 것이다. 예, 그게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데 순리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순리예요. 그러면서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 그것을 지혜롭게. 예, 많은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